2023년도 대진고는 그렇게까지 막 많이 어렵진 않아. 많이 어렵진 않고 적당히 어려운데 18번 정도가 조금 학생들이 평범하지 않은 문제이고 나머지는 괜찮아. 뭐 9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교육청 문제를 그대로 냈기 때문에 뭐 풀어본 학생은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응? 자, 1번부터 보자. 자, 1번은 정의역이 일단 원소 4개죠. 그리고 공역도 원소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답답하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이 대응을 일일이 시키세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넣어서 그렇지 값을 구하면 돼요.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을 넣으면은 3 플러스 b가 나오죠. 맞지? 그리고 1을 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런데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3개. 그리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5래요.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걸 대답하래. 자, 지금 A라는 집합은 뭐예요? 얘의 치역이란 말이지. 맞니? 공역과 치역은 다른 거 알고 있죠? 치역은 이제 선택받은 애들만 모은 집합이고 걔가 3개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원소는 지금 몇 개예요? 4개잖아. 근데 3개밖에 없다는 거는 하나가 뭐가 됐다는 거니? 중복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일단 숫자를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아.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b죠. 다시 얘기하면 4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4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를 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플러스 b가 되니까 b가 되죠. 맞지? 그 다음 a를 넣으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4개 중에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가 중복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끼리는 중복이 될 수가 없죠. 왜? b라는 숫자에서 3을 더했고 4를 더한 건 같을 수가 없잖아. b라는 어떤 같은 값에서 얘도 같을 수가 없죠. 맞지? 그럼 같아진다면은 얘가 이거랑 같든지 이거랑 같든지 이거랑 같든지 해야 돼. 그럼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2차 함수는 뭘 그리라고 했습니까?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의 핵심이 뭐야? 꼭지점이잖아.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맞니? 그러면 얘는 뭐예요? 2란 말이지. 이 꼭지점이 2예요. 즉 얘는 꼭지점이 2고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인데 정의역이 지금 1이잖아. 그럼 여기 맞니? 이놈의 함수값이 얘예요. 얘. 이거는 2일 때는 얘예요. 4일 때는 대칭성에 의해서. 자, 그리고 꼭지점을 구했다는 것은 반드시 선대칭을 본다는 거죠. 2차 함수 나오면 이게 지겹다, 지겨워. 이게 이제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하고 같은 것은 당연히 3이야. 왜? 한 칸 떨어졌으니까. 지금 4라는 것은 2칸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여기 하나의 값이 더 와서 이 3개 중에 하나가 같아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어디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 가능하겠죠. 뭐? 0이 되면 가능하다 이거야. 이 전체 값이 0이면 얘가 뭐의 값과 4의 값과 같은데 A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왜?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배제하면 되고 또 같을 수 있는 게 이거죠. 뭐? 3이죠. 3. 그래서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뭘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프. 알겠지? 이 정도는 간단하게 그려야 돼. 알겠니? 자, 그리고 얘는 3의 함수값 있잖아. 얘는 뭐랑 같아야 돼? 1의 함수값 같아야 돼. 즉 3 플러스 b랑 같아야지 3개가 될 거고 이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자, 치역은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세야 돼. 치역은 왜? 집합이잖아. 3 플러스 b라는 것과 그 다음에 4 플러스 b 그 다음 b 맞니? 이거 하나 둘 세 개. 얘는요 얘랑 같으니까. 알겠지? 이걸 다 더했더니 뭐가 되는 거죠? 2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개 더하면 3b 플러스 7인데 얘가 25가 돼야 됩니다. 나에 의해서. 그래서 b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6이 되죠. 이미 a가 3이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둘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9가 됩니다. 끝! 자, 2번은 합성 함수죠. 합성 함수는 자 크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이 합성이 식을 구할래 말래 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놈의 식이라든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굳이 합성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따로따로 하나씩 차근차근 합성의 맵을 굳이 구하지 않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풀린다면 이게 훨씬 좋아. 맞지? 왜? 합성함수의 식을 구한다든지 그래프를 그린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번 풀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나는 얘가 1이 되게끔 하는 애만 찾으면 돼. 맞지? 굳이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식을 세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때는 차근차근 푼다고 했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주머니를 이렇게 2개를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즉 이거는 주머니 3개가 되겠지. 자, 가자. 어떤 함수 f에 a를 넣었더니 뭐가 됐다고?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왔다 이거지. 왜냐면 나는 지금 1이 나오게끔 한 애를 찾는 거잖아. a를 넣었더니 1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1이란 숫자를 이용합시다. 그러면 여기만 본다 이거예요. 맞죠? f에다 뭘 넣으면 1이 나오니? 라고 했을 때 보다시피 그래프 상에서 뭘 확인하면 되는 거죠? f에다가 뭘 넣으면 1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기 가로선을 꺼야 되겠죠. y값이 1이 되는 값. 여기 2개 있지? 맞죠? 그러면 이 2개의 값을 구체적으로 찾아도 되고, 맞지?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알파, 베타. 분명히 3보다 작고 3보다 큰 게 하나씩 있어. 그래서 알파, 베타. 됐니? 2개 있어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뭐합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뭘 넣으면은 알파가 됩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알파라는 값이 가로에서 꺼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y값이 알파인 건데 3보다 뭐한 값이에요? 작은 값에 끄면 되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근을 선생님이 x1, x2라고 할게요. 자, x1과 x2를 따로따로 알 필요가 없이 뭐 하는 거죠? 합만 구하면 되잖아. x1과 x2의 합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바로 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분의 x1과 x2의 중점이 뭐다? 3이다. 그래서 x1과 x2의 합은 얼마다? 6이다. 6. 되겠니?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베타가 되는 애도 찾아야 됩니다. 베타가 되는 애는 분명히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타 선을 끄면 만나는 애가 역시 x3, x4라고 잠깐 이름을 붙이면 역시 얘도 중점이 3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합이 6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 4개의 합은 뭐가 됩니까? 실근이 4개 있고 걔의 합은 6 더하기 6 해서 12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니? 자, 4번 같은 문제가 이 경우를 따지는 문제죠. 경우 따지기. 자, 지금 시작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이 이거를 조금 많이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안 정해지면 있잖아. 그냥 다음에 풀자. 내년에 풀자. 이거 안 정해지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안 정해지면 네가 가정을 해야지. 응? 가정을 해서 말이 되는지 보고 말이 안 되면 모순을 찾아서 이 가정을 빨리 철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지금 일단 볼게요. 정의역이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뭐 나이스 아닌가? 왜? 그냥 주머니 그려서 해결하면 돼요. 자, F란 애는 지금처럼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거예요. X에서 X로. 자, G라는 애도 뭐예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갑니다. 맞니? 자, 근데 F1은 뭐라고? 3이래. G2는 뭐예요? 1이래. 이미 여기가 나온 거고. 이제 나에 의하면은, 자, 라지 X 집합의 원소를 하면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넣을 수 있는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잖아. 그럼 1을 놓고 1을 놓고 3을 놓고 다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 넣어봐. 뭐 넣을래? 1. 그렇죠. 여기는 1을 놓고 3을 넣으면 아마 식이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1을 넣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을 넣었습니다. FG 인버스 1은 G 인버스 F1 됐니? G 인버스 1이 얼마죠? 2죠. 역함수로서 맞지? 그 다음에 F1은 얼마죠? 3이죠. 됐니? 그래서 G 인버스 3과 F2가 같대. 그래서 뭐 할 건데? 이건 봐봐, 여기잖아. 안 정해졌잖아. 아니, F2가 갈 수 있는 값이 2의 함수 값은 뭐 아니면 뭐겠어요? 1 아니면 3이겠죠. 왜? 역함수 존재한다 했으니까 갔던 걸 또 못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둘 중에 하나야. 1 아니면 3이야. 근데 선생님 안 정해짐. 그러니까 못 푸는. 응? 들으라. F2가 갈 수 있는 거는 1하고 2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둘 중에 반드시 함수니까 하나는 선택해야 되잖아. 둘 다 선택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자. 풀지 말자. 안 정해졌는데. 그게 아니라 새끼야. 여기서 이제 뭐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일 테니. 둘 다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F2가 1이라고 먼저 가정해 봅시다. 됐니? 그러면 보세요. 얘가 1이라고 한다면 G 인버스 3이 뭐예요? 1이에요.
G가 이거니까 G 인버스는 얘지. G 인버스 3이 1이에요. 되겠니? 그 다음 1대1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가 3은 남아있는 애로 가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면은 말이 됩니까? 네.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이건 오케이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답이야. FE가 갈 수 있는 게 1 아니면 2죠, 2. 1 아니면 2. 맞지? 1 아니면 2잖아. 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E가 갈 수 있는 게 뭐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2라고 가정해 봅시다. 맞죠? 얘 아니면 얘니까. 그래서 2라고 가정하면 이 전체 값이 2가 되는 거죠. FE가 2. 그러면 G 인버스 3이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왜? 함수라고 했는데 2가 갈 수 있는 함수 값이 몇 개 나왔어요, 지금? 2개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얘는 괜찮은데 얘는 모순이야. 그러니까 이거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요걸 대답하면 되는데 F3이 얼마예요? 2. G3이 얼마니? 2. 자, 얘는 G 인버스 1에다가 F 인버스를 대입합시다, 그냥. G 인버스 1은 얼마죠?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2는 얼마죠? 3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해서 얼마? 7이 됩니다. 됐니? 이거 뭐 크게 어렵진 않아. 경우가 그냥 따져서 해주시면 됩니다. 5번 많이 틀리죠, 5번. 자, 5번을 봤을 때 이 역함수의 함수값이죠. 자, 그러면은 봐봐. GT라는 함수를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T가 만약에 1이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뭐? 둘러싸인 넓이를 함수값으로 갖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요. 얘는 y꼴 절대값, 이 절대값 x 그래프 있지? 이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이 부분은 y꼴 2x고 왜? 양수니까. 얘는 y꼴 마이너스 2x 맞니?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 맞죠? 걔를 어떻게 한 거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플러스 2 했으니까 얘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맞니? 어떻게 평행이동했습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플러스 2죠. 이 양을 하게 되면. 그래서 x축으로는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맞지?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0,0이라는 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2, 마이너스 2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2칸. 맞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2, 마이너스 2가 꼭지점 역할을 할 거고요. 0을 넣으면은 그렇죠, 양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기는. 됐니? 이런 그래프가 fx고요. 자, g라는 함수는 새로 정의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을 넣으면 여기서 1을 넣어가지고 나오는 이 넓이 있죠? 이 넓이가 함수값이라고. 하나로 정해지잖아. 그렇지? 찾아내면 돼.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G 인버스 18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G의 입장에서 인버스는 얘잖아. G 인버스 18이라는 것은 넓이가 18이 되게끔 하는 뭐예요? T 값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었더니 y꼴 t인데 그때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18이 되게끔 하는 그 t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의미 그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역함수 직접 안 구한다고 했을 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뭐 A라 하자 하면은 이거를 크로스 시키죠. 역대응. GA가 18.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가 뭐일 때? A일 때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똑같은 표현을 하려면 이걸 T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마무리를 계산을 잘해야 돼. 봐봐.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기울기. 기울기가 2라고 했죠. 왜냐면 y = 2x 그래프를 옮긴 거니까. 그러면 봐봐. 얘가 t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압니다. 얼마죠? t와 마이너스 2 사이 거리니까 t 플러스 2가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뺀 거야. 그러면 자, 이게 기울기가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아니, 이렇게 해줄까? 이게 기울기란 것은 x증분분의 y증분이잖아. 이거를 네모, 세모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모분의 세모가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잖아. 근데 지금 세모에 해당되는 길이가 t 플러스 2라고. 맞니? 그러니까 네모는 뭐예요? 2분의 t 플러스 2지. 얘의 절반이라고. 이게 좀
길어 보이지 않냐? 이게 그 얼마나 줄어들었니 했을 때 그 B가 지금 절반이라고. 되겠죠? 선생님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지금 빨간색 넓이를 구할 텐데 이 삼각형 넓이를 그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밑변 높이. 근데 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어때요? 이게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넓이의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2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넓이를 구할 때 자 2분의 1 밑변 2분의 t 플러스 2 되겠죠? 그럼 높이 t 플러스 2 한 다음에 몇 배? 2배 하시면 자 이거 왼쪽 것까지 해서 나오는데 얘가 얼마다? 지금 18이다. 됐니? 자 넘기면 얘 2만 곱해주면 되겠죠? t 플러스 2의 제곱이 36이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2가 뿔마 6이 되면 되겠죠? 맞니? 근데 넘겨서 마이너스 6인 거는 말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4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4가 정답이 되겠네. 됐니? 왜냐면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자 9번은 교육청 문제입니다. 숫자만 바꿨고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자 유리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두정교를 지나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요. 점대칭이죠. 자 그 다음 어떤 선에 대해서 또 대칭이니? 어떤 선이죠? 두정교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애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애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접힌다. 맞죠? 그거를 사용해서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얘는 지금 두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죠? A, B가 되죠. 맞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지금 보다시피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즉 점대칭이에요. 이 유리함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은 중심이 하필이면 얼마예요? 중심이 A, B죠. 그럼 얘가 중심이야. 근데 원도 생각해봐. 원도 이 중심에 대해서 뭐 하죠? 대칭인 도형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접고 접어. 여기 접고 여기 접어. 그럼 어디에 떨어지지? 여기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 대칭을 했을 때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포개어지는 거야. 이미 기존에 있던 그림에. 그러니까 이런 도형은 우리가 점 대칭이라고 하고, 자 얘도 점 대칭이고 얘도 점 대칭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점 있죠. 얘가 바로 뭐라고? 점대칭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되겠니? 이 점도 점대칭하면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거 눈에서 그럴듯하지? 그럼 빨리 인정하세요. 자, 가를 봅시다. 여기에 ABCD X좌표의 모든 합이 10이래. Y좌표의 합은 4래.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얘를 X1, Y1, X2, Y2 이렇게 하면 얘를 X3, Y3라고 할게요. 방금 뭐라고 했죠? 얘가 점대칭이니까 이 길이가 뭐 하겠습니까? 같겠죠? 그러면 얘 둘의 중점이 뭐야? A, B예요. 맞니? 그래서 X2와 X3의 중점 보입니까? 얘가 A, B라고. 그럼 얘랑 같다 하면 뭐가 됩니까? X2 더하기 X3는 뭐죠? 2A가 돼요. Y2 더하기 Y3는 얼마죠? 2B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개를 해도 X1과 X4의 합은 또 뭐예요? 2A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2B가 나오겠죠. 따라서 X좌표 4개를 더하게 되면 얘를 더하는 건데 뭐죠? 4A가 되겠죠? 얘가 12인 거고 Y좌표 합은 얘를 더한 거고 2B, 2B에서 4B가 되겠죠. 걔가 4입니다. 다시 말하면 A가 3, B가 1이에요. 그래서 A와 B의 값이 금방 나옵니다. 3,1이라고. 뭐 어려워 임마. 딱 봐도 임마 점대칭 써야 되는 건데. 자 다음 선분 AB의 중점이 M이 Y축 위에 있대요. 잘 봐. 자 A와 B는 아까 여기 미리 얘기했단 말이지. 뭐냐면은 이거는 원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을 끄면 이 선에 대해서 뭐 하죠? 대칭이죠. 왜? 얘도 이거를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선에 대해서 접으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림에 올라간단 말이죠. 맞지? 그러니까 원도
지금처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의 대칭이고 유리함수도 대칭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선을 선생님이 끊는다면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을 끊는다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힌다고. 맞지? 그랬을 때 얘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둘의 중점은 y 꼴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마이너스 x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되겠지? 자, 그러면 저 노란색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 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3,1을 지나잖아.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됩니다. 기울기 한 점 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죠. 오, 됐어. 이 직선의 방정식 세웠고 얘의 y절편 뭐죠? 4죠, 4. 맞니? 따라서 이 점 있잖아. 이 점은 y축과 만나는 교점이라 했으니까 얘는 m의 좌표가 그냥 0,4가 바로 튀어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AC와 AB의 B가 지금 나오죠. 3대 1이네. 자, AC는 요거죠. 맞지? AB는 어딥니까? 이거죠. 얘가 3대 1이래, 3대 1. 자, 방금 선생님이 구한 거 봐봐. 뭘 구했나요? 요 점 3,1, 요 점 0,4. 점과 점을 알아냈잖아. 그럼 이 길이는 금방 나오지? 얼마입니까? 빼고 제곱. 3. 3의 제곱. 해서 3루트 2가 나오죠. 누가? 이 중심하고 요 m하고 거리가. 그런데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3루트 2고 얘도 3루트 2가 되겠죠. 즉 여기는 6루트 2가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런데 얘가 3대 1이래. 그럼 이 길이는 얼마겠나요? 그쵸? 3분의 1배에서 여기가 2루트 2가 된다고. AB는 2루트 2가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 봐봐. 이게 좀 그림이 작은데 얘가 2루트 1에 그러면 여기 절반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죠? 루트 2죠. 맞니? 그래서 이 삼각형을 밑에 그리게 되면 자, 얘의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지? 이 기울기는 1입니다. 1. 맞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해서 갔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이 1대 1대 루트 2, 즉 탄젠트 45도가 1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선생님 조금만 밑에 새로 그릴게. 왜냐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지금 여기가 M이고 여기가 B, A 이렇게 했을 때 이게 2루트 2거든요. 얘가 0,4고요. 자, 그런데 자, 요거 보입니까? 여기를 여기 그린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얘가 1이고 하니 자, 선생님 이렇게 할 거라고. 요 길이는 뭐라고? 얘의 절반인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축을 따라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45도가 되면서 왜냐면 기울기가 1이라서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실제 값이 1인 거예요. 맞니?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0,4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잖아. 몇 컴마 몇이죠? 1,5가 되겠죠. 선생님 왜 얘를 찾아냈냐? 라고 하게 되면 봐봐. 이 식에서 이미 A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3이나 나오고 B가 얼마가 나왔지? 1이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K만 찾으면 되는데 이 K를 찾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선생님이 지금 요 한 점을 찾은 거예요. 이 유리함수 위에 몇 컴마 몇이 지납니까? 그렇죠. 1,5가 여길 지나거든. 그럼 대입하면 돼요. 됐니? 네, 0,4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되지. 유리함수 위에 점이 아닌데. 아. 유리함수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 자, 그래서 1,5를 대입하게 되면 5 여기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죠. 맞니? 자, 넘기면은 2분의 K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K는 마이너스 8이네요. 자, 그래서 A, B, K를 더하면 이건 마이너스 8이고 A는 3, B는 1. 맞죠? 셋을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육청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 난이도가 있더라도 그냥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지금 글이 많죠. 글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로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한글을 모르는 애들은 뭐 줄 수 없다. 내가 뭐 설명을 못 한다. 자,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리함수에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고 x 앞에 플러스 있으면 얘는 몇 사분면 그래프입니까? 4사분면 그래프죠. 둘 다 음수일 때 3사분면. 자, y 꼴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지.
근데 얘는 평행이동 했거든. 꼭지점이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근호환이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뭐예요? 2죠, 2.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0 플러스 3이 되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플러스 3 꼭지점의 y좌표. 그래서 2,3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얘는 근호 앞에 플러스 x 앞에 플러스니까 얘는 1, 4분면 지나는 이런 그래프였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몇 콤마 몇이지? 그렇죠? 2, 마이너스 1이네. 되겠니? 자, 그럼 일단 이 두 그래프를 먼저 그립시다.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게. 2,3을 지나고 뭐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됐니?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뭐 하도록 위로 볼록하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선을 끊는다고 했죠? y꼴 2를 꺼야 돼요. y꼴 2를 꺼서 만나는 점. 자, 이게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꼴 2는 여기 있어. 3하고 2 사이에 있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지. 얘를 껐을 때 만나는 점을, 자, A는 누구의 순서대로 가야 돼. fx와 만나는 점 A, g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gx고 이게 fx니까 얘랑 만나는 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뭐라 하겠다? B라 하겠다 이거잖아요. 되겠지? 그 다음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자, 이게 x축이잖아 지금.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가야 돼. 맞니? 수직인 직선이 gx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이거죠, 얘를.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역시 수직인 직선을 꺼서 얘를 D라고 하겠다고. 이게 뭐 어려워. 한글을 모르면 이거 뭐 못하지만 한글을 할 줄 알잖아.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넓이 구할게. 근데 이건 좀 굉장히 쉬운 이유가 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y좌표가 2잖아. 그럼 y좌표가 2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fx가 지금 마이너스 2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데 y좌표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y는 이렇게 했을 때 y에 2를 넣어야 되잖아. 2는 마이너스 2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죠. 됐니? 자, 이 항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루트 x 마이너스 2고 자, 넘기면 2분의 1 됐니? 제곱하면 되겠죠? 4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x는 4분의 9가 됩니다. 되겠죠? 이거 찾는 거야. 뭐 대입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y좌표가 뭡니까? 2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식에다 넣을게. y좌표에 2를. 자, 여기다 2를 넣습니다. 2를 넣으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넘기면 3이죠. 자, 양변을 제곱하면 뭐예요? 9x 마이너스 2고 이 양하면 뭐죠? 11이죠. 11. 그래서 x가 11이에요. 여기는. 자, 이제 세로선을 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얘랑 얘는 무슨 좌표가 같죠? x 좌표가 같죠. 이 둘은. 이 둘도 당연히 무슨 좌표가 같아요? x 좌표가 같잖아. 됐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또 대입하면 되지. 이거 궁금하면. 자, 4분의 9를 어디에 넣어야 돼? gx에 넣어야 돼. 이번에는. gx란 이 식에다가 x에 4분의 9를 넣으면 된다고. 맞니? 그러면 여기 빼면 4분의 9를 넣어서 빼면 4분의 1이죠. 됐고 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x좌표를 아니까 이 식에다 넣으면 돼요. fx에. 자, fx에 x 자리에다가 뭐 11을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배에 11 빼기 2 플러스 3. 자, 이거는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라서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얘 둘은 지금 뭐예요? x축의 수직이니까 평행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넓이를 하면 됩니까?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되겠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위에서 아래를 빼서 5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위에서 아래를 빼서 2분의 5가 되는 거고 이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되죠. 11에서 4분의 9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44에서 9를 빼면은 4분의 35가 되겠죠. 자, 가자, 계산.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 둘 더하면 2분의 15죠. 곱하기 높이 4분의 35 나누기 2 됐습니다. 이게 K인데요, K 넓이. 근데 5분의 16배를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분의 16을 곱하면 되겠죠.
자, 최종적인 답은 그렇지. 이렇게가 날아가고 여기가 7이죠. 그래서 얘가 뭐죠? 105가 되겠네. 자, 15번은 산술기하 문제인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하나 외워서 가자. 이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 외우세요. x분의 4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되겠지? 유리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1,4를 지나겠죠? 1을 넣으면 4가 나오고, 2를 넣으면 2,2가 되고, 3을 넣으면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두 종교랑 얘를 연결해서 사각형 만들죠. 축에 평행하게끔. 자, 이 넓이 얼마죠? 4예요. 이 넓이 얼마죠? 4. 맞니? 이 넓이 얼마죠? 4. 이거는 유리함수에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죠. 사각형을 만든다면 항상 넓이가 4가 돼요. 왜 그럴까? 당연하지, 임마. x좌표, y좌표 곱하면 4라고 돼 있잖아. 여기 양변 x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자, 만약에 y 꼴 x라는 선을 그어가지고, 맞지? 만나는 교점은 x, y 좌표가 같죠? 근데 이 넓이가 뭐라 했지? 방금 4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x좌표가 2가 돼야 된대, y좌표. 그러면 만약에 y 꼴 x분의 k가 있는데, 맞죠? 여기서 이까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OP 길이의 최소값. 자, OP 길이는 언제 가장 짧을까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y 꼴 x를 지날 때, 그때가 최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봐봐. 이 k 값이 뭐라고요?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되겠지? 이 넓이가 지금 k예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루트 k겠지 뭐. 되겠지? 둘 곱해서 k가 돼.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루트 k, 루트 k예요.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왜 이게 되느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x, x분의 k죠. 맞습니까? 자, OP의 길이는 뭡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k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2배의 루트 곱보다는 크잖아요. 맞니? 그럼 얘가 뭐가 되죠? 그냥 2k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2k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2k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값이? 최소값이. 그래, 요거 루트 2k잖아. 이 길이는. 그리고 등호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단. 등호는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잖아. 그러면 x제곱과 x제곱분의 k제곱이 같은 거고, 얘는 다시 얘기하면 x제곱이 k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루트 k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되겠지? 하여튼 이런 산술기의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곧장 이거 숫자 보고 거기에 루트 취한 게 x좌표, y좌표다. 자, 갈게. 자, 두 종교가 어떻게 되죠? 다시 마이너스 a, 3이 되겠죠? 됐니? 자, 그러고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y절편 한번 찾아볼까요? y절편 얼마죠? 0,0이죠. 0을 넣었을 때 0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양수 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기 있어야 돼요. 3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0,0을 뭐 해야 돼? 얘가 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그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직선 y =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래. 준호야,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선대칭은 반드시 언제 일어난다고? 두 점교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야. 맞니?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선 자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것은 얘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3을 뭐 해야 된다고? 지나야 돼. 두 점교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선에 대해서만 대칭이거든. 선 대칭이라면. 그래서 이 직선의 정체가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1,3을 지나야지만 된다고요. 두 점교를 지나야 돼. 되겠지? 그래서 대입을 합시다. 여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a라서 a가 3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3,3이에요.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k, fk라는 점에서 어디 사이의 거리? 지금 마이너스 3,3은 바로 얘기했던 두 점교잖아요. 이 사이 거리가 뭐 하기로 한다?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 거리의 최소값이야. 됐니? 준호야. 그러면 이 식은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정리하면 x
플러스 3x죠. 왜냐면 a가 지금 3이 나왔거든요. 여기 대입했어요. 자, 이거 지금 선생님이 그 뭐죠? 사각형의 넓이 있잖아. 얘를 구하기 위해서 분자에 있는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x 플러스 3 분모랑 똑같은 걸로 나누면 몫이 지금 얼마죠? 3이 되어야지 이게 3x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사각형 넓이는 보세요. 이 분자에 있는 값 얼마? 마이너스 9를 이용해야 되니까, 자, 이거 음수가 나오더라도 당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만 중요한 거라서 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항상 넓이가 9가 된다고. 9. 이해되겠죠? 이게 넓이가 9가 된다고. 자, 이 넓이가 9라는 것은 똑같은 숫자 두 개 곱해서 9가 나오는 방법은 3, 3이죠. 맞니? 그러니까 최소 거리는 얼마요? 1대 1대 루트 2 해서 3루트 2가 됩니다. 답이 뭐예요? 3루트예요. 최소 거리. 자, 얘는 너무 전형적인 유형이라서 선생님 빨리 풀게 그냥. 자, 일단 뭐예요? x 앞에 마이너스고 근호 앞에 플러스니까 얘는 그림이 일단 2, 4분면 지나는데 꼭지점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3분의 4를 넣으면 되죠. 3분의 4, 0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생기고 y절편이 k인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처럼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만날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항상 이거는 두 가지잖아요. 어떨 때? 지금처럼 접하는 순간에 교점이 한 개 나오고 그 다음 꼭지점 지날 때 뭐가 된다고? 교점이 두 개 나오죠. 그 다음 이거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점이 또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계산이 필요한 거는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엔 접할 때는 판별식은요. 꼭지점은 대입하면 되죠. 자, 3분의 4,0을 대입합시다. 어디에다가? 처음 있는 식 있죠? 자, 꼭지점을 대입하죠. 자, K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자, 0은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K라서 K가 곧 3분의 4인 거죠. 즉, 여기가 K가 Y절편의 의미였잖아. 그 Y절편이 3분의 4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계산해 볼게요. 얘는 무리함수와 이 1차 함수가 뭐하다고요? 판별식 0이다. 양변을 제곱할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자, 넘길게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가 0이고 판별식 쓰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맞니? 얘가 0이에요. 자, 여기 4k제곱 4k제곱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플러스 16이네요. 그래서 k는 12분의 25가 되네요. 되겠니? 그래서 이때 k는 12분의 25라는 거죠. 2점 블라블라는 2점 블라블라. 되겠지? 자, 그러면 G0을 넣으면은 K에 뭘 넣는 거예요? 0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저 Y절편이 뭐일 때? 0일 때야. 맞니? 이때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교점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자, G1일 때는요? G1일 때는 여기 3분의 4거든. 이거보다 어쨌든 밑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개예요. 그 다음 G2는 몇 개입니까? 2는 보세요. 요 둘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몇 개가 되는 거지? 2개가 되는 거예요. 되겠니? G3은요? G3은 여기잖아. 3은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G4는요? 교점이 없죠. 올림포스에 있는 그대로 나였잖아 이거. 답이 얼마죠? 4죠. 자, 이 문제는 봐봐. 구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 어쨌든 얘는 요거보다 작을 때는 뭐예요? 2x 플러스 9라고 해서 얘가 무슨 함수입니까? 여기서 지금 증가하고 있죠. 맞지? 그럼 여기서도 뭐 해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까?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1대1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증가만 해야 된단 말이지. 만약 여기서 감소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감소. 이렇게 감소한대.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는 증가만 해야 된다고, 증가만. 왜냐면 요 왼쪽이 뭐였으니까 이미 증가한다는 것이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오른쪽 함수는 보세요. 2차 함수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A에 따라서, 자, A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 이 함수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보다 오른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는 뭐 하죠?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1대1 함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A가 어디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꼭지점 있죠? 자,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맞니? 이것보다 A가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어야만 지금처럼 증가만 합니다. 여기.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그래프가 이렇게 와야 돼. 되겠니?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알겠다 이겁니다. A가 뭐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자, 이렇게 됐습니까? 2x 플러스 9가 되고 요점의 좌표는 a, 2a 플러스 9죠. 그러면 얘가 증가만 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다 a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a죠. 맞니? 자, 이 부분을 여기다 그릴 텐데 이렇게 그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예. 왜냐면은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2차 함수의 a를 넣었을 때 좌표 있죠? 맞니? 얘가 누구보다는 커야 돼. 얘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커야 돼요.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착각이 뭐가 오냐면 선생님 이것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같으면 1대1 함수 맞지만 지금처럼 뭐가 되더라도 틈이 있더라도 얘는 1대1 함수가 되거든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얘 둘이 뭐 해도 되고 지금처럼 같아도 되고 이 둘의 점이 같으면 당연히 1대1 함수 되죠. 맞지? 그러나 이게 위에 있더라도 1대1 함수가 되고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처럼 얘랑이 지금처럼 이것보다 위에 있는 경우 그리고 둘이 하필이면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아래에 있는 경우 세 개 중에 뭐가 된다고요? 같거나 또는 위에 있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래서 얘 함수값이 있죠. 2차 함수 함수값. 얘가 누구보다 2a 플러스 9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겠니? 자, 2a 제곱 넘기면 플러스 3a 마이너스 9죠. 자, 그러면 이거는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에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해는 자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항상 이 범위 안에서 푼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얘는 안 되고 얘만 선택을 해서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왼쪽이 증가니까 오른쪽도 뭐 하자? 2차 함수는 그렇죠. 증가만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다음 얘랑 얘의 그 함수값의 그 상하를 판단하는 거예요. 얘보다 이게 더 위에 있을 때는 괜찮아. 이게 더 아래에 있을 때는 안 돼. 같을 때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다. 되겠니?